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어제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명태균 씨 never 어제 밤 feel 늦게까지 pressed. 조사를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조사를 끝내고 나와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는 과정에서 JTBC 기자와 충돌을 했습니다. 예. 이게 어젯밤에 영상이 밤 늦게서야 이제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던 이제 매체들과 유튜버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었어. 예? 뭐 상당히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예. 새벽 시간에 조회수가 100만이 넘는 거를 제가 처음 봤어요. 지금 뭐 몇 회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초로 현장 영상을 보도를 내보낸 유튜브 채널에서는 무려 100만 회가 나왔습니다. 그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은. 예? 그래서 뭐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황당한 장면 일단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고요. 예, 오늘 명태균 추가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태균이 끝나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차익을 하나라도 추가했습니까? 지금 계좌 추적이 기자님 혼자만 물어보시면 좀 그렇고요. 다른 분도 물어봐니까 계좌 추적에서 제가 단돈 1원이라도 받은 게 나왔습니까? 노영희 변호사가 아니 그거야 본인이 예. 지금 신용 불량직 때문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아니 다 그래서 현금으로 다 받아놓고 왜 지금 와서 계좌 추적을 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저 말씀 조심하게 하세요. 예, 그거 다 증언했고요. 저 한 달에 거기 도와주면서 미래한국연구소에 그 회사가 얼마냐면 가서 보세요. 그 사무실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예. 몇 평이든가요? 그럼 저거 어떻게 합니까? 뭐 그 모르잖아요. 그게 몇 평이랑 그거랑 안에 무슨 그 안에 시설하고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회사가 3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래 지금 질문하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본인이 그런 말을 알지는 못하면 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지금 계좌랑 그러면 저 그냥 본인이 계좌가 가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아니 명선님 잠깐만. 아니 잠깐만 계속 질문을 제대로 답변을 아니요, 해보세요. 본인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래서 아니 답변해보세요. 아니 답변이 아니라 답변 다 했어요 검찰에서. 아니 근데 여기서 답변해보세요. 뭘 답변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좌 추적을 해봤는데 본인이 계좌가 본인이 없잖아요. 검찰이에요? 아니 언론이 뭐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어디 언론사입니까? JTBC입니다. JTBC가 항상 문제잖아요. 거짓뉴스하고. JTBC가 뭐 문제입니까? 거짓뉴스만 했잖아요. 윤정씨 데리고 와보시죠. 오빠가 누군지. 본인 누굽니까? JTBC에. 또딱 밝혀보세요, 이거. 개성주잖아요. 본인이 가서 강의하는데 뭐라 했습니까? 오빠 전화 왔습니까? 그거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앞에 나오세요. 예. 강혜경 씨가 오빠 전화 왔어요. 나오세요. 제가 들었습니다. 나오세요. 얘기했습니까? 배승주 기자가 와서 강혜경 씨한테 오빠 전화 왔어요. 그 얘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래서 강혜경 씨가 그 소리 듣고 MBC에다가 오빠 전화 왔을 때 하도 많이 들었어. 제가 기억합니다. 당신이 거짓뉴스 들렸구나. 당신 있다고 얘기했지. 내가 사진하고 여자하고 찍은 사진 가져와봐. 있어. 당신이 거의 모두 거짓보다 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이 가짜뉴스 다 붙였잖아. 왜라?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는 그거를 김영선한테 물어봐요. 앞에 나오세요. 앞에. 오늘 조사는 다 맞춘 거예요. 대소동자 조심하세요. 이제 고발할 거예요, 본인. 오빠가 전화 왔어요. 당신이 강혜경이한테 그렇게 각인시켜서 강혜경이가 MBC에다가 그렇게 하니까 그거 이철이가 얘기하더라. 명태균 씨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오늘 마지막 조사인 거예요? 내일 없어. 구속영장 대비하십니까? 안 해요. JTBC 가짜뉴스에 개비 안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 명태균 씨가 뜬금없이 급발진을 하죠? 그냥 기자들하고 나오고 일문일답을 하다가
네, 갑자기 뜬금없이 급발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또 JTBC 기자의 질문이었어요. 그게 저는 요 장면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검찰하고 명태균이 예, 용산의 하명을 받고 대충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축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태균이 어제 검찰에 출석을 할 때도 그 점을 강조를 했는데 계좌만 추적을 해보면은 돈의 흐름을 보면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걸 뭐 계좌로 주고 받았겠습니까? 현금으로 주고 받았겠지. 응?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배짱 자신만만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용산과 명태균과 창원지검의 시나리오는 뭐였느냐. 자, 명태균의 계좌를 이렇게 추적해보니까 돈이 오고 간 흔적이 없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뭐 불기소를 하거나 불구속을 하거나 불기소까지는 힘들겠죠. 차라리 저는 불기소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불기소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불을 질러버리는 거지.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게. 불기소로 가면 아주 차라리 깔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지금 짰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JTBC 기자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뚜껑 열려가지고 급발진을 해요. 응? 급발진을 하는 그 대목이 뭐냐? 자, 명태균 씨 신용불량자 아니냐? 신용불량자라 계좌 거래를 못했다. 그래서 현금 거래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때 갑자기 그때부터 급발진을 해가지고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고성을 지른다. 딱 걸린 거죠. 그죠? 얘네 시나리오가 딱 걸린 겁니다. JTBC 기자한테. 아주 중요하고 예리한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노영희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을 했던 얘기인데 명태균이 신용불량자다. 응? 그걸 JTBC 기자가 아주 그냥 그죠? 아킬레스건을 푹 찌르고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할 말이 없지. 자, 이제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검찰에서는 신용불량자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계좌로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형국인데 어떻게 계좌 추적만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짠 시나리오가 한 방에 무너졌다. JTBC 기자 질문에 한 방에 무너지고 나니까 자, 이성을 잃고 명태균이요. 명태균이 가만히 보면은 저보다 한 살 많은데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 정도가 되면은 예, 제가 우리 나이로 이제 54입니다. 그럼 이제 명태균이 이제 55인데 50대 중반 정도가 되면은 자신의 감정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예, 그런 좀 내공이 생겨야 되는데 뭐 인생은 소젖이나 짜든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예? 아니 그 소한테 배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소젖을 그렇게 짰으면은 26가지 소젖을 짰으면은 소한테 배워야 되잖아. 배운 게 없어요. 보니까 묵해 뻑하면은 막 김영선한테도 막 버럭하고 JTBC에 버럭하고 강혜경한테도 버럭하고 아주 버럭 명태균 선생이야. 그래서 명태균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계속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지들끼리 시나리오 짜고 각본 쓰고 해봐야 실수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의 인간형입니다. 그런 자기 수양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명태균의 지적 능력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제대로 대학이나 나왔는지 뭐 창원대를 나왔다고 하는데 제대로 대학이나 나왔는지 의심스럽다. 예. 지적인 어떤 기초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뭐 인터넷상에 보니까 예, 인터넷 커뮤니티에 뭐 그런 얘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창원대 산업 비즈니스학과 여기를 2011년도에 입학을 했다. 그럼 42살에 대학을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대충 예상이 되시죠. 그때 이제 사업을 하고 있을 때인데 대학에 이제 그런 유형의 학과들이 많이 있어요. 일종의 이제 특례 입학 같은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산업 비즈니스학과 뭐 그러니까 더 와닿지.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학위를 딴 사람은 아니다. 그럴 지적 수준이 안 되고 역량이 안 돼요. 그래서 몇 마디 하는 거 보면은 딱 보입니다. 그런 이 사람의 상태가
어제 이제 그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여과 없이 노출이 된 거죠. 뭐 여과 없이 노출이 됐고, 예, 그 명태균이 아픈 데를 찔렸다. 예.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제 트집을 잡죠. 예. 사무실에 가봤냐? 그래. 가봤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몇 평이냐? 씨발, 너는 눈으로 보면 몇 평인지 아냐? 예? 그러니까 계속 뭔가 뭐 트집을 잡으면서 심지어는 막 집행위로, 제가 삿대질은 봤어도 집행위질은 처음 봤네. 어? 집행위로 막 그냥 뭐 찌르기 직전이야. 위협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기자란 직업은 기자들이 우리가 그 청탁금지법 적용이 되잖아요. 사기업에 다니고 있는 기자들도 준 공무원의 이런 직위를 가져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국민의 이제 눈과 귀를 대신해서 국민의 그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자예요. 우리가 이제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욕하고 있는 이유도 그거죠. 그런 이제 준 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눈과 귀가 돼서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주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의 시녀가 돼가지고 똥꼬나 빨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레기다라는 비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건 기자들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에게 뭐 삿대질하고 고함을 친다? 이거는 이제 국민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기본 소양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그 정도는 알잖아. 참 한심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JTBC에서 추가로 공개된 녹취록 2개,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김건희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그러한 자료들이 나왔어요. 녹취록 2개를 좀 같이 보시고요.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1월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인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김 전 의원이 당선 이후 자신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질책했었다는 취지로 화를 내며 욕설을 합니다. 나하고 약속 안 했나? 육선 달 때까지 시키면 시킨다고 했다고. 같은 진짜 지 그 알량한 욕심에 당선 딱 되더니 딱 돌아갖고 내한테 딱 태클 걸대. 특히 김 전 의원이 공천이 자신 덕분이 아닌 무속인 건진법사 때문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며 분노를 드러냅니다. 건진법사가 공천 줬다더라. 내 쫓아내려고. 공천 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진법사 공천 줬대. 그러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녹음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 녹음 없었으면 어쩔 뻔했노? 나쁜 알았어요. 그거 하면 다 죽어. 앞서 해당 통화가 이뤄지던 날엔 한 언론 보도로 김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선관위 조사가 검찰로 넘어와 본격화되던 시점입니다. 22대 총선 공천이 이뤄지기 전으로 김 전 의원과 명씨 사이에 갈등이 커졌던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선관위 조사 단계까지만 해도 자신의 당선이 명씨 덕분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 덕을 다 봐갖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야. 명태균 씨는 지난 2022년 7월 김영선 전 의원 측에 김건희 여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여사가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자신을 팔고 다니는지 확인해왔다며 거칠게 항의합니다. 김건희가 전화가 와서 내 말고 다 터졌잖아 지금 사고가. 언론에 다 터져갖고 김건희가 쫄아갖고 그 명태균이가 김영서의 김건희 팔고 다닌다는데 하고 물어본 거야 김영서한테. 그럼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뭐라 해야 되노?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되는데 김영선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특히 명 씨는 김 여사가 실제로 공천에 개입돼 있기 때문이라고 걱정이 크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김 여사에게 딸아이 이름을 팔아 공천을 부탁했기 때문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명 씨는 김 여사가 왜 공천 줬는지 아시죠라며
자신의 딸의 생계 책임자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대목입니다. 내가 울었어요. 김건희 앞에 가서. 예? 김영수 있고 우리 황금이 들먹이면서 팔았어요. 그것 때문에 김건희가 유일하게 개입된 게 김영선이라. 그거 어떻게 들통날까 싶어갖고 지금 전전긍긍 하는 기라. 당시 정치권에선 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데다 지역에선 김건희 여사 인맥과 친분이 있다는 점에서 윤심을 등에 업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통화가 이뤄지던 때는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순방 당시 지인 탑승 논란으로 야권에서 김 여사를 겨냥한 비선 논란이 불거지던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명 씨는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을 자신이 소개시켜줄 때부터 말조심을 시켰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김영선이가 사람 안 돼요. 내가 김건희하고 윤석열이하고 김종인 만날 때 아무도 연락하면 안 돼. 아무도 말하지 말고 아무도 김건희가 한테 내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하고 우리 누나 이제 바깥에 3시간 기다리는데 한 사람이 그래갖고 김건희가 놀래 자빠지는데 그걸 데리고 가서 소개한 사람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자신에게 2년 동안 시키는 대로 하겠다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난했습니다. 2년 동안 시킨 대로 한데 서울은 당신이 알아서 하고 여기는 내가 하기로 했어. 아니 아들이 모자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서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재선해야 되겠다고. 그래 지가 그거 맡아달라고. 지가 시키고 그거는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떻게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듣는데. 네, 여기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아주 뭐 충격적인 이런 녹취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예, 참 기가 막힙니다. 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죠. 예, 그 김영선을 해준 게 김건희다. 김영선을 해준 게 김건희다. 김건희가 김영선을 공천했다. 이게 확인되는 그런 녹취록 내용이에요. 그래서 김건희가 쫄았다. 쫄아서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 근데 이제 김영선이 이게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건진법사가 자기를 공천해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무속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명태균만 공천에 관여가 된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김영선을 꽂아준 거는 명태균인데 건진도 꽂아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이 나는 건진이 해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 거야. 그래 건진이 꽂아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천공이 꽂아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모르는 무속인들도 뭐 어제 제가 방송에서 그 말씀 드렸는데 뭐 정부의 주요 인사들 면접을 김건희가 직접 받고 무속인들을 대동하고 사주까지 봤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형편이고 이 사람은 일단 명태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김건희가 거의 무속 중독 수준이다. 어디 용한 점쟁이 있다 그러면은 뭐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무속 농단이야. 이건 무속 농단. 뭐 김영선에 대해서 뭐 이제 쌍욕을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할 김건희가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빼도 박도 못할 그런 뭐 증거 영상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명태균이. 서울은 김영선이 알아서 하고,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한다. 애들이 모자라가지고 뭐 일 처리를 잘 못한다. 여기는 창원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창원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서울에서는 김영선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창원에서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명태균이 움직인다. 자, 명태균이 자백한 게 있어요.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것도 명태균의 이야기를 듣고
추진이 됐던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 12시간 넘게 검찰 조사 용산 이전 개인 의견 말한 것뿐이다.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작전을 짠 것 같죠? 공천 개입 문제도 윤석열이 인정을 했어요. 뭐 내가 의견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냥 개인 의견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 어차피 이제 증거는 다 녹취록이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법꾸라지 이제 법기술이 나오는 거죠. 그냥 의견 전달한 거다. 그게 뭐가 문제냐? 그냥 의견만 전달했다라고 해도 문제인 거예요. 명태균 씨가 뭔데 의견을 전달합니까? 대통령한테? 영부인한테? 근데 의견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명태균의 이런 의견이 공천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 그 다음에 창원 산단 부지 선정에 직접적인 작용을 했다라는, 즉 국정농단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증언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20일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은 김영선이 알아서 하고 여기는 내가 책임진다. 여기 창원에서 뭘 책임진다는 얘기냐? 자, 바로 이 얘기입니다. 명태균 창원 산단 부지 선정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을 했다. 고위공무원 리을 씨, 명 씨가 첫 입지를 제안하고 경계도 협의를 했다. 최종 부지 선정에도 의견을 내며 공무원들을 쥐락펴락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자, 명 씨의 제안으로 창원 신규 국가산단 부지에 들어갔다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로 빠지게 된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일대라는 얘기입니다. 창원시에서 국장급 3급으로 일하고 있는 국장이요. 2024년 11월 5일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의회 사무실에서 한겨레 20일과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창원시 공식 기록으로 최소한 5번 정도, 공식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건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5번 정도 김영선 의원실에서 명태균 씨를 만났다. 이건 보고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담당 국장이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창원시 공식 기록으로만 최소 5번이다. 증거가 나온 거죠. 자, 의원실에서 명태균 씨를 만났다. 명태균을 왜 만납니까? 창원시 국장이? 뭔데 만나요? 전보로 만났어요? 자, 신규 창원 산단 추진 초기인 2022년 11월 9일 명 씨에게 현황 보고를 했다. 명 씨에게 왜 보고를 합니까? 뭔데? 풍수지리를 잘해서? 용산기지, 청와대 이전하라고 그래서요? 그때가 신규 창원 산단 위치를 막 그리고 있는 시기였는데 명 씨가 구체적 입지를 제안했고 창원시가 그걸 수용했다. 창원시가 수용을 했다. 창원시가 왜 명 씨 의견을 수용을 합니까? 명 씨가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리을 국장은 이듬해인 2023년 1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초 입지 중 일부에 대해 용도 변경을 불허하고 나흘 뒤인 1월 9일 다시 명 씨를 만나 경계 조정을 협의했다.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용도 변경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정한 거죠. 거기다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할 만한 그런 이제 저도 뭐 여기서 집을 지어봐가지고 아는데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가 있습니다. 예컨대 뭐 계획관리구역, 농림구역, 뭐 이런 식으로 토지의 용도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용도가 한번 정해지면은 그 용도 외에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가 안 나요.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거는 이 용도에 맞지 않는 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지가 일부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의견이 나오니까 용지
용도 변경이 안 된다라고 의견이 나오니까 다시 만나가지고 다른 부지를 선정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명태균 다른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명태균과 협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 국장은요, 창원시에서 국장 보직만 3차례를 맡았고 신규 창원산단 추진 당시에 창원시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을 했고요. 예, 이것도 이제 이분도 이제 공익제보자가 되는 거죠. 예.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범죄에 본인이 이제 그 현장에서 일선에서 이런 불법을 저지른 게 되잖아요. 예.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여러 차례 귀순 공작을 귀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불법들이 생기게 되면은 일선에서 이걸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윗선에서 시키면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 정권 바뀌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쇠고랑치 하는 거야. 우리 양평 공무원들, 양평군 공무원들도 이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이분은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공익제보를 안 해버리면 나중에 본인도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재빠르게 이 정권 이제 끝났구나. 딱 감 잡은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한겨레 20일에 제보를 해버린 겁니다. 이러면 살아요. 나는 위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이렇게 되면 정상 참작이 돼요. 그래서 일선 공무원 중에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야.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명태균이 공천 개입을 했는데 이 통화 내용, 녹취 내용에서 건진도 공천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언급이 됐어. 그러면 또 건진 라인이 있을 거 아니야. 또 천공 라인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 무속인들이 김건희를 통해서 공천이 됐건 뭐 여러 국정에 청와대 이전이 됐건 관여를 했다라는 거야. 그 관여한 반대급부를 받았겠죠. 지금 그 명태균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 자기는 1원 한 장 받은 게 없다. 그 돈으로는 못 받지. 신용불량자니까. 계좌 거래가 안 되니까. 다른 방식으로 받았겠지. 이 창원산단 문제가 중요한 것이 자, 대선 때 명태균이 여론 공작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용산에서 이런 방식으로 지불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 명태균이 뭔데 거기 갖고 창원산단 부지를 지 멋대로 정합니까? 그리고 그 정한데 토지 소유주가 누군지. 예? 그 뉴탐사에서 그 등기부 등본 조사를 잘하잖아요. 예, 강정구 기자님이 이걸 확인을 해보면 왜 이게 제가 안 나오는지를 모르겠어. 기자분들이 여기를 왜 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창원 산단에 이전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선정 이전에 이걸 확인해보면 답이 딱 나오지. 물론 명태균이 직접 소유했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땐 낮다고 봅니다. 예, 용의 주도한 인물이기 때문에 차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친인척들을 동원한다든지 지인들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땅 부지를 확보를 해서 보상을 받는. 또 김건희 일가가 최은순이 그 전문가잖아요. 개발 예정지에 아까 그 깨꼼에서 참기름 제가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성열 대표가 그렇게 당한 거예요. 거기 도로가 뚫릴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사기를 쳐가지고 이성열 대표 땅을 뺏은 사건이에요. 근데 땅을 뺏은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이성열 대표를 모함을 해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낸 사건입니다. 그걸 가지고 동물농장은 이성열 대표를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참 이런 악마 같은 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그 동물농장 놈들이 그 SNS에다가 이성열 대표를 비난하는 이런 글들을 써놨더라고. 이런 김건희 발톱에 때만도 못한 새끼들. 근데 아무튼 그게 전문가예요. 최은순이. 양평 땅 투기 사건도 그렇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그렇잖아요. 이거 전문가야. 그러니까 창원산단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명태균이 단지 김영선과 연관돼서 창원시에 이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창원시가 꼼짝도 못하고 국장급이 가가지고 최소 5차례 이상 명태균과 부지 선정을 협의했다라는 건 명태균이
용산과 연결돼 있는 인물이라는 걸 창원시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실을 끼지 않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김영선을 끼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냐고. 예, 생각일 뿐이야 님. 뉴스타파에서 등기부 뗐는데 평수가 너무 넓고 건수가 많아서 분석에 시간이 걸린답니다. 아, 뉴스타파에서 벌써 했군요. 예, 아마 당연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부지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지 않나. 자, 이게 저는 이게 누가 딱 걸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딱 걸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원희룡이 발끈해요. 예, 원희룡 청와대 이전은 노무현 문재인 공약이다. 민주당 비판은 누워서 침 뱉기다. 아, 뜬금없이 원희룡이 툭 튀어나오더니 이런 주장을 합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무속적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배출했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모독이자 자기 부정이다. 누워서 침뱉기다. 민주당이 하다하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무속의 근거에 결정했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들고 나오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 예, 경남도민님 오늘 유탐사에서 세밀의 민주당 남평호 이재명 언급하던데요. 예, 새민주당 국민의힘 이중대 노릇하고 있다. 예, 그것도 이따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룡 청와대 이전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청와대 이전 공약을 내세운 전직 대통령 모두 특검 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 뿐이라며 약속을 지킨 것이 잘못이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대선 캠프 적재본부에서 제안된 공약으로 채택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일단은 청와대 이전 얘기가 나왔던 건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결부돼서 청와대 이전 얘기가 나왔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광화문으로 청와대 이전을 하겠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 때문에 실행이 안 됐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 추진 배경이 다른 이런 문제를 원희룡이 뜬금없이 나서가지고 실드를 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제가 그래서 봤더니 청와대 이전, 창원 산단 여기에 다 국토부가 관여돼 있습니다. 원희룡이 그저 양편 고속도로뿐만 아니라요. 창원 산단, 그 다음에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거를 일선에서 정리한 사람이 원희룡이에요. 원희룡이 공범이야, 공범. 자, 아까 그 기사, 이 기사죠. 명태균 창원 산단 부지 선정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했다. 이 기사를 보면은요,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 대목이죠. 예. 자, 한겨레 21이 명시가 신규 창단 산단 발표 5개월 전인 2022년 10월 무렵 창원시 고위공무원들을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로 불러 대외비 문서를 받아 검토했고 같은 해 11월 23일 국토부 실사단이 왔을 때 직접 안내를 했으며 국토부 실사단이 직접 안내를 했다라는 거예요. 국토부 역시도요. 단지 김영선과 연관이 된 거면은 국토부 실사단을 명태균이 직접 안내를 할 수가 없죠. 여기 국토부가 최종 승인을 했다. 그 대목은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자, 국토부도 관여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창원시에서 최종 결정은 했지만 예, 국토부도가 승인을 해줘야 결정이 최종 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 원희룡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었던 거죠. 창원 산단에.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예, 청와대 이전은 이전 정부와 연관이 돼 있는 거라고 실드를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희룡도 공범이에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이게 특검이 들어가면 원희룡 당연히 국토부 장관 모가지 날아가는 쇠고랑 차야죠. 원희룡이 지금 창원 산단만 연관이 돼 있습니까? 청와대 이전 문제에서도 국토부가 개입이 될 수밖에 없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 당연히 이거 원희룡이 앞장서 가지고 추진했던 거예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 자, 원희룡도 제가 볼 때는 아주 핵심적인 이런 공범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